네,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설계 7번째 주차고요. 저번에 중간고사를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요, 여러분들 숙제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낸 거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이랑 뭐 전체적으로 뭐 빼먹은 부분들 있다면은 그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뭐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나중에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다룬 내용들 전부 다 공통 문제로 나갈 거니까 그래도 남들이 뭐 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들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요거 파일은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갈 거고요. 좀 더 키울게요. 과제 그 파일은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몇 가지 내용 코멘트만 좀 더해가지고 새로 올라갈 거예요. 우선 선형부터 보시면은 그리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숙제는 다 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뭐 무슨 조는 뭐가 어떻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보낸 파일에서 조 이름은 다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 우리 조 거 결과는 그건 알겠는데 다른 조가 누구네 조가 뭘 했는지까지는 알지 못하게 해놨어요. 이따 보시면 알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과제를 이렇게 구조 설계 가나다로 그냥 임의대로 섞었습니다. 실제로 조 뭐 그런 것들 하지 않고. 그래서 이따 파일 그걸로 열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선 선형 먼저 보시면은 설계 기준값이 있었죠. 그래서 선형을 도출을 해내셔야 되고 그게 1차 목표인데 여러분들이 1차 선형은 만들었을 텐데 이제 그게 다른 파트들 뭐 의장이라거나 구조 설계라거나 아니면은 일반 배치라거나 그런 데서 원하는 아니면 그런 데서 계산을 해서 내놓은 값이랑 안 맞을 거예요. 지금 선형이. 그러면 좀 수정을 해야겠죠. 이번 숙제는 그게 아니었는데 다음 숙제부터는 이미 올라가 있긴 한데 4월 20일 숙제라고 거기부터는 새로 개선된 선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건형 계산, 그 선형은 선형이고 그 다음에 건형 계산이 중요했죠. 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ICLL 1966 계산 결과보다 이게 건현이 크면은 다행인 거죠. 작으면 늘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그 과제 참고 자료로 올라가 있는 건데 선박설계 컨테스트에서 프리보드 계산 그거거든요. 뭐 이거 양식대로 해준 조도 있고 아닌 조도 있긴 한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이나 뭐 이제 평가하는 과정 그런 거에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글을 써주긴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뭐 물론 이런 식은 되겠죠. 뭐 프리보드 어딨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고생을 했던 거 요런 것들 내용 있잖아요. 뭐 레귤레이션 29에서 37까지에 대해서 코렉션 수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거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설명을 써야겠죠. 그냥 단순히 식만 띡 하고 써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론 여기도 어느 정도 보면 알아볼 수는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책 보고 가능한 문서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단순히 이것만 써서는 이게 누가 봤을 때 이래서 이런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 기준으로 뭐 포어캐슬은 뭐 어디고 뭐는 얼마고 그런 식으로 가능한 손으로 그리지 말고 좀 예쁘게 도면이나 뭐 캐드로 따가지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참고해가지고 하시고요. 다시 얘기 드리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글로 설명을 추가로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모양의 페이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로 치면 4 다음이니까 5쪽이겠죠. 5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 말로 표현을 풀어 써가지고 뭐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고 어떻게 계산을 했고 그런 것들 설명을 한글로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ICLL 얘기했어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형을 파트를 한 게 가나다로
여기 위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선형 가나다. 무슨 존재 몰라요. 저도 모르고 써놓고 기억도 안 하는데 혹시 보시고 이거 우리 조건데 하면은 보시면 되고 다른 조건은 다른 조는 이런 걸 했구나 라고 이해만 하면 되겠죠. 우선 가족 거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다양한 실적선을 조사를 했는데 전 사실 여러분들 실적선까지 조사할 줄 몰랐는데 되게 잘했어요. 실적선을 조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얘는 끄고 예, 그래서 실적선 조사를 뭐 한 조가 좀 더 점수 더 가져가는 높게 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실적선들 쭉 조사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범위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방향계수를 두고 글씨를 많이 키울게요.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방향계수를 두고 스캔틀링 드래프트를 구해가지고 뭐 값을 찾았다. 뭐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스캔틀링 범위를 만족하는 값들을 모아서 건조비를 봤다고? 도대체 이런 자료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네. 네. 건조비면 진짜로 그 만드는 돈을 어떻게 계산했던 건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재원을 구했대요. 재원을 구해서 선형을 구했고요. 뭐 선형 구한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형에서 이걸 한번 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형이 여러분들 목표에 맞는지 DWT를 다 담을 수 있는 탱크 플랜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탱크 플랜 위주로 얘기하면 되겠죠? 탱크 플랜 뭐 탱크 높이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저기 재화 중량이 나올 만한 탱크 사이즈가 되는지 등등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 여기서 수정이 또 들어가야 돼요. 선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란 거고. 그래서 뭐 옵터를 가지고 했대요. 표정 그다음에 이제 건형 계산인데 뭐 모든 조가 다 그럭저럭 잘 해왔으니까 우선 타입 A에 대해서 배 길이 가지고 표정 건현을 찾죠. 뭐 대충 3점 몇 미터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형 깊이에 그러니까 배 밑바닥 상판, 킬 상판에서 가판까지 형 깊이의 85% 위치에서 얻어지는 배 길이가 건연용 길이죠. 그래서 뭐 좀 자세한 거는 저희가 수업 때 따로 다뤘으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자면 그래서 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향계수 구하시고 건현용 길이 여기 나왔죠. 그래서 얘랑 얘 중에 큰 건가? 뭐 그럴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고 건현 길이를 여기부터 중요한데 이제 건현용 방향 계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표정 건형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정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비교 자료 보시면은 수정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대충 나오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12 방향계수로 인한 거 하나 있고 뚱뚱한 배면은 값 키워주고 형 깊이에 대해서인가 해주는데 아마 얘는 요것도 들어가네요. 뎁스에 대한 식도 요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는 안 들어갔고 얘도 슈퍼스트럭처 안 들어갔고 쉬어로 인한 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봐서 좀 계산하기 어렸을 텐데 쉬어로 인한 수정량이랑 뎁스로 인한 수정량이랑 CB로 인한 수정량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뭐 여기 뒤에는 쉬어에 대한 얘기니까 건너뛰고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선수 높이 여긴 1mm 더 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거 세 가지 정도가 아니 잠깐만 뎁스에 대한 거랑 왜 12가 0이지? 여기는 12가 대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거 믿지 마시고요. 어쨌든 CB에 대한 거, CB에 대한 거, 뎁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쉬어에 대한 거 정도 세 가지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CB에 대한 거, 뎁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쉬어에 대한 거 계산을 했죠. 등등을 했을 때 이제 최소 건현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최소 건현이 이거를 다 더했을 때 이거
계산이 이렇게 되네? 이게 시어로 인한 게 아마 더해줘야 될 텐데, 이게. 왜냐면은 선수 선미가 원래 시어보다 지금 낮은 상태니까 그만큼 권연을 더해서 높여줘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식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여기 조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참고 자료대로 계산을 하면은 썸머 프리보드가 한 5.6m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12에 대한 식 빠졌다고 했잖아요. 여기 참고 자료에서 실제로 요거 덧셈 얘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얘 안 나오거든요. 그 앞에 12에 대한 수정한 360 이거 더해줘야 제대로 된 그게 나올 거예요. 실제 프리보드가.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건데 요거 값 넣으시고 보면은 다 더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최소 선수 높이는 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6.913m가 나왔대요. 그래서 실제 건연이 설계가 7m면은 뭐 걔보다 크니까 입에는 설계상 문제가 없다라는 게 선형가의 결론이겠네요. 선형나를 보시면은 선형나는 뭐 이런 거 있고 여기도 유사선을 참조를 했대요. 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했고 밑에 쭉 내려가서 결과를 보시면은 뭐 선형이야 나왔을 때 선형은 나왔겠지만 선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나왔다고 하니 그래서 ICLL 1966 적용해서 건연을 계산을 했는데 뭐 똑같겠죠. 쭉 해줬는데 여기 조에서 보면은 이거 식이 잘못 쓴 것 같거든요. 지금 방향계수 식을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수업 자료에 보면은 요거 가지고 요거를 아마 갖다 쓴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면은 CBF야 뭐 정해져 있는 값이고 여러분들 설계했으니까 빼기 2를 해갖고 곱하기 FT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대충 값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12로 인한 수정량 아까 300 몇 미리 나왔잖아요. 기준선 참조선이 366mm 맞나요? 그런 것 같은데 12에 대한 수정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식대로 계산을 하신다고 했을 때 아마 이 값은 안 나올 거예요. 얘보다 작은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요조는 여기만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뒤에는 딱히 틀린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닌가? 건연용 깊이에 대해서 모두 비슷하고 상부 구조물은 아마 000일 거고 시어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은 여기는 시어식만 써놓고 계산이 안 돼 있는 거 하나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좀 아까 이상하더라 라고 했던 거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래서 최소 건연값 요것도 아마 계산이 그러면 뭔가 빠졌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 건연값이 얘보다 크다는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여기 몇 군데 항이 빠졌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을 그렸으면은 선도를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제가 지웠을지 모르니 다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선형 단데 선형 초안 뭐 똑같겠죠. 수행 과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실적선들은 없었는데 뭐 어쨌든 그 점에서 조금 차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를 계산을 잘 하셨고 뭐 열심히 배 계산을 해가지고 뭐를 맞췄어요. 드라프트를 맞췄겠죠. 홀수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했니? 네, 그래서 뭐 드라프트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했고 그 다음에 선형 설계를 하셨고 건형 계산을 했는데 건형 계산 표는 잘 했거든요. 여기 참고 자료랑 잘 비슷하게 했는데 이조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서머리가 있는데 5점에서 서머리 해갖고 최종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썸머 프리보드가 얼마인지. 근데 그 페이지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아마 얘 계산하는 거 알겠고 뎁스 계산하는 거 알겠고
여기 12 갖고 계산하는 거 세 가지는 알겠는데 그걸 다 했을 때 실제 프리보드가 얼마가 되는지가 여기 아마 빼먹었겠지만 안 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뭐 실제 배 건연이랑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수 높이는 제대로 계산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선형 파트들에 대해서 수정할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형에 대한 평가 기준이 실적선 조사를 하면은 가중치를 주려고 하고요. 선형 결과가 딱 명확하게 있어야겠죠. 따로 파일로 보냈었나? 하여튼 그 다음에 건연 계산 과정에서 참조호선 건연 계산 자료랑 비교했을 때 혹시라도 계산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나? 계산식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 좀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참조호선 여러분들이 추가로 넣으셔야 되는 게 참조호선 결과가 차이가 크다면은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계산 제대로 했겠지만은 혹시라도 틀렸을 경우에 참조호선 결과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뭐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결과가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은 배 설계에서 어떤 값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건연이 얼마인지, ICL의 규정을 만족하는지, 선수 높이 봤을 때 선수로 필요 없는지, 뭐 거기에 대해 잘 쓴 조도 있고 아닌 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 차등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선형하시는 분들은 과제는 과제대로 당연히 나갔는데 과제 결과만 내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다른 파트들이랑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선형하시는 분들 요거 세 가지 꼭 먼저 해야 돼요. 탱크 플랜을 고려해서 전체 뎁스를 새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기 GA나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탱크 높이가 얼마가 나오니? 그래서 탱크 높이가 얼마니까 우리 배에 건연은 얼마가 돼야 되겠구나 계산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ICLL 규정을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배에 대해서 뭐 물론 새로 만든 배에 대해서 변할 수 있는 게 CB도 변할 수 있고 뭐 등등 있겠죠. 배 길이는 안 변할 것 같고 CB 주로 변할 것 같고 쉬어는 안 변하겠죠. 한번 계산하면 계속 쓸 것 같고 제 생각에. 그 다음에 뎁스는 뭐 변할 수도 있고 변하겠네요. 전체 뎁스를 새로 계산하니까 그런 것들 고려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경화 중량 더하기 재화 중량 이따 다른 파트에서 나올 텐데 그걸 해서 배수량을 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수량이 좀 배들이 작은 양상인 것 같거든요. 설계 가능한 것보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배 배수량을 키우려면 배를 좀 뚱뚱하게 해야겠죠. 뚱뚱하게 한 배를 새선형, 일부러 A라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 과제 전체에 걸쳐서 새선형 하면 뭐가 새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선형 파트에서 위에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내놓은 배를 새선형 A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다른 파트들에서도 이제 이 선형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설을 했고요. 뭐 이제 다른 파트들 그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올라갈게요.